자, 지금 저에게 중요한 요소들이 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또 모두가 안 좋게 생각을 할 때 수직으로 증시를 올려버리는 게 외국인이니까 뭐 어차피 외국인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은 아무리 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예상하고 하락에 베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1.7%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찝찝한 정도의 하락이고 지금 저처럼 주식 중독에서 해독되면서 마음을 비우는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입장에서 현재 시장 관심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공략해야 되는지 관심주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또 올라온 종목들이 여럿 보이는데 거래대금 순으로 봤을 때 좀 상승률이 많은 종목들이 딱 눈에 띄고 있습니다. 1, 2%가 아니라 좀 3, 4% 이상 묵직하게 상승한 종목이 실리콘투 6% 상승, 그리고 솔트룩스 4%, 휴맥스 홀딩스 4%, 선익시스템 6%입니다.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항상 시간의 단일가에서 1, 2%가 아니라 좀 묵직하게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이게 참 웃긴 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이 패턴이.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프로그램이 장중에 이렇게 신나게 매수를 할 텐데 신나게 매수하는 종목은 당연히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종목이 50개가 있다 치면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50개가 있다 치면 그 중에서 좀 미끼질이 잘 통하거나 좀 적은 돈으로 아니면 허매수로 올리기 쉬운 그런 종목들을 몇 개 선택을 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몇 개 종목을 항상 급등시키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장중에 매수를 한 물량을 시간의 단일가에 올렸다는 것은 다음 날에 팔아먹기 위함이 될 수도 있으며 이거를 또 꼬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의 단일가 올려서 다음날 갭상승이 나왔는데 프로그램이 뭐 팔아먹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팔아먹었는데 전체 물량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일부 물량만 팔아먹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히려 멀쩡하다면 그건 진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올라온 종목들부터 보면 일단 눈에 띄는 차트는 실리콘2랑 선익 시스템이 있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놓쳤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잡을 생각은 없고 단순히 차트가 그 전에 고점을 뚫어주는 과정이나 좀 예뻐 보이는 것을 고른다면 실리콘2와 선익 시스템이 있는데 당연히 이걸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시초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나서 최소 10분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10분 동안 프로그램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는지 시초가 대비 잔잔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빠지지 않는다는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상승한다면 그건 놓아줘야 됩니다. 매일 이런 식의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빠지지 않는 것은 또 쉽게 급등이 나올 만큼 시간의 단일가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시초가 대비 10분 지나고 나서도 좀 요란하지 않다면 대신에 요란하다면 그건 손대지 않습니다. 변동이 너무 요란하면 내가 물렸을 때 탈출 못하면 그 요란한 것에 내가 당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므로 너무 요란하지 않고 잔잔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실리콘2와 선익 시스템,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분류를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점점 보유자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차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고점이 87,000원. 제가 이 종목을 차트가 좀 예뻐 보인다 싶을 때 말했을 때가 2월 시장 시작하기 전인 한 8만원 정도부터였는데 벌써 주가가 12,000원이나 더 올라왔습니다. 거의 15%나 아주 쉽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만약에 지금 매수한다면 저는 9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이미 8만 원부터 본 종목이기 때문에 9만 원 이상은 좀 부담스럽다. 합리적이지 않다. 내가 원래 봤던 가격에서 봤을 땐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수의 잠깐 하락의 영향으로 9만 원을 깨거나 아니면 뭐 9만 원 초반, 9만 원, 9만 200원, 9만 300원 그 정도까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막차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대응할 수 없는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지금 차트와 외국인이 아주 작정한 종목이라서 신고가 상태에서 결국에 날 잡아가지고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시세가 나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도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은 최근에 거래대금을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인데 단일가가 풀린 날에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 풀린 날에 6%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다가 또 다시 무너지게 되었지만 뭐 기본적인 거래대금과 아직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프로그램이 나가다가 6만 주까지 다시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이 엄청난 물량까지 봤을 때 한 번쯤은 최근의 고점인 39,350원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 터치라도 해주고 이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코스모 화학도 딱 이거 터치하는 순간, 다시 고점을 터치하는 순간까지는 활용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로봇과 인공지능 3대장 중 셀바스 AI랑 코난테크 놀로지는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모든 종목들 중에서 제일 먼저 출발을 했지만 로봇과 AI를 같이 묶어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최근의 고점을 이 두 종목처럼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좀 번갈아 가면서 로봇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분류했을 때가 7만 1,500원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10%나 올랐고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가지고 점점 고점과 근접이 된다면 저는 8만 원 위에서 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말을 해서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처음 발견한 시점부터 주가가 한 10% 정도 올랐다면은 이미 내가 아주 편하고 유리한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끝나고 좀 불안하고 떨어지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걸 불합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것은 미치고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대신에 지금 뭐 거래대금도 살아있고 관심도도 살아있고 프로그램이 마음 먹는 날이면 언제라도 고점을 한 방에 뚫어줄 수 있는 위치라서 다시 신고가를 뚫어주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신고가를 뚫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붙을 것이며 거래량이 그때는 7천억도 가뿐히 넘을 수가 있고 아니면 믿고 매수한다는 1조 원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당연히 관심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된다고 하면은 고점을 뚫었을 때 거래량이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거래대금이 2천억씩 붙는데 고점을 뚫으면 당연히 5천억은 아주 가벼울 것이고 그 가벼운 상태에서 양봉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7천억도 가벼워질 것이고 1조까지도 넘볼 수가 있으며 만약에 1조 원이 터지면서 고점을 뛰어넘어가지고 마무리했다. 그럼 더블 양봉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셀바스 AI 종목들처럼 이게 맞나 싶은 상승이 나왔는데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오고 거래대금 1조만 나와도 광기 수준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당연히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와 MDS 테크인데, 나스닥이 떨어진 것은 당연히 주식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일단 시간의 단위가가 중요합니다. MDS 테크 거래대금 7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 7천억은 무시할 수가 없으며, 차트 또한 최근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시간의 단위가가 3,400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스닥의 영향 때문이라도 이 가격보다 좀 낮게 시작을 한다면, 이 가격보다 낮아지면은 그 전의 고점인 3,310원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자리 자체가 대응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무너진다 하더라도 3,300원 초반을 아주 힘없게 무너뜨린다면은 그때는 손절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방어와 함께 잠깐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3,400원 아래에서 시작하는 게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눌림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스닥도 좋고 시간의 단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상승에서 출발하거나 상승 출발한 다음에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락하고 나스닥까지 하락이 나왔으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눌림목을 해야지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당연히 하락으로 시작해야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최소 마이너스 1%라도 떠야지 먹을 자리가 생기거나, 조금 더 눌려서 시작을 한다면 이 8,920원과 가까워지면서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방어가 될 것이고, 그 일시적인 방어 상태를 보고 너무 힘없이 무너지네 싶으면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 아니면 힘없이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를 잘 이탈하지 않네라 생각이 들면은 그냥 거래대금만 믿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랑 MDS 테크 단순히 거래대금과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만 믿고서 분류를 했습니다. 매매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싼 가격이 아니라면 매수 안 하면 그만이라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임해야 돈도 지키면서 수익까지 욕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2월 시장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